40대 중반의 여성분이 오셨어요, 그죠? 네, 경매도 좀 해보셨고 단기 임대, 에어비앤비 이런 공간 임대업, 공간 대여업에 관련해서도 요새 스터디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2020년도 6월에 한 시행업자가 매수를 해둔 거예요. 해뒀는데 지금 뒤필지랑 4년 동안 협상이 안 된 겁니다. 지금 신탁대출 금리가 이제 4% 후반 정도 되거든요. 경락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나도 경락 마사지 좀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한번 두들겨 드립니까? 안녕하세요, 황금대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장머신입니다. 강의를 괜히 그만둔 것 같아. 갑자기요? 요즘 상담이 너무 많아. 아... 그러니까 강의를 하면 8주 동안 1대 40을 했는데 1대1로 하려니까 조금 시간을 쓰는 효율은 떨어진다. 확실히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거의 하루에 3-4건씩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반나절을 상담에 쓰고 있다 보니까 일할 시간이 모자랍니다. 진짜로. 아무튼 최근에 또 상담했던 분 중에 케이스를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고 40대 중반의 여성분이 오셨어요, 그죠? 네, 그래서 주부분이 이제 혼자 오셔서 상담을 받으셨고 가족 구성원이 딸 하나만 있는 3인 가족입니다. 그렇죠. 지금 맞벌이를 하고 계신데 곧 외벌이로 전환될 예정이다. 보통 이제 여자분들이 그 아기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에 휴직을 하든 퇴직을 하든 그 기로에 많이 서거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렵게 얻은 첫째예요. 그리고 이제 외동딸이다 보니까 자녀한테 온전하게 집중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10대만큼은 좀 함께 지내고 싶다. 네. 집중해서. 그런 고민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사실 맞벌이로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분은 대기업, 이 여자분은 중소기업인데 연봉이 한 5천만 원 정도 되고 20대 때부터 다녀가지고 거의 한 20년을 다니신 거야. 그렇죠. 그동안 사실 좀 실거주 집도 마련해놓고 모은 자산도 꽤 돼요. 현금은 한 6, 7억 정도 네. 이렇게 모았다고 하고, 근데 내가 만약에 이 일을 쉬어버리면 쓰던 가락이 있으니까 애기한테는 집중할 수 있는데 소득이 안 되잖아. 그렇죠. 확 몇백이 줄면 생각보다 크죠, 그게. 그래서 투자도 할 겸 안전하게 좀 건물로 좀 박아놓으면서도 현금 흐름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부동산 투자 이력이 있으시냐 이런 걸 저희가 내담자분들한테 많이 여쭤보잖아요. 확인을 해봤더니 경매도 좀 해보셨고 단기 임대, 에어비앤비 이런 공간 임대업, 공간 대여업에 관련해서도 요새 스터디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걸 통해서도 일반적인 월세를 놓는 것보다는 소득을 올릴 수가 있으니 건물을 가지고 하고 싶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 니즈였어요. 대부분 뭐 에어비앤비를 하는 분들이나 숙박업 하는 분들도 내 건물에서 내가 하면은 엄청 좋겠다, 약간 그런 생각 많이 일단 하잖아요. 그런 꿈은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보통 임대하거나 전대를 해서 진행을 하죠, 사업을. 그래서 이분도 이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스터디도 많이 했고, 그나마 이제 6억을 모은 게 그냥 월급을 모은 것도 있지만 이렇게 짜잘짜잘하게 투자를 좀 해보셨나 봐요. 네네. 주식도 조금 하시고 해서 그래, 투자금을 그래도 한 6, 7억 모았는데 이제는 이거를 뭐 어딘가에 딱 박아서 내가 공부했던 숙박업도 하면서 그럼 내가 이제 그만두더라도 내가 벌던 거 이상의 좀 현금 흐름 만들어서 애기도 보면서 좀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해서 찾아왔는데, 현금 흐름 하면 딱 생각나는 지역이 있죠? 저희가 요새 이 상담자분이 많으니까 부지를 열심히 찾잖아요. 그치. 불현듯 이 물건이 생각이 났어요. 이분은 이거다. 사실은 수익률이 좋으려면 약간 지방 가야 되는데 이분은 또 서울 거주를 하니까 지방에다 박는 게 또 불안한 거야. 아니 조건이 사실 처음에 너무 까다로웠어요. 서울이어야 돼. 역세권이면 좋겠대. 서울 외곽보단 최대한 가운데 중심이면 좋겠대요. 그러면서 고민을 좀 했죠. 약간 현금 흐름도 나왔으면 좋겠대. 그러니까 그나마 나은 거는 막 내가 이거 뭐 6, 7억 있는데 이것도 회수해야 된다, 이건 또 없었어요. 맞아요. 다행히. 해가지고 저희가 생각나는 지역이 바로 있었죠. 자, 그 지역으로 한번 가보시죠. 자, 임대 수익의 끝판왕. 또 왔습니까? 또 왔어요? 여기가 어디죠? 건물을 할 때 거의 시세 차익이랑 임대 수익이랑 그 둘째는 나누는데 서울은 거의 시세 차익으로 많이 보시죠. 근데 서울 안에서 자, 임대 수익을 잘 보려면 공간을 쪼개야 된다. 많이 쪼갤수록 수익률이 올라간다. 공간이나 시간을 쪼갰을 때 수익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에어비앤비, 뭐 고시원, 뭐 독서실 뭐 이런 게 많이 흥행을 하죠. 일반적인 주거 상품으로는 원룸이 수익률이 대체로 높죠. 그쵸. 근데 대한민국에서 원룸 수요가 가장 많은 동네가 어디냐? 바로 이곳 관악구 신림동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6억 가지고 또 그냥 그 관악구의 만만한 원룸 건물 지금 그 추천하러 온 거냐? 아니죠. 지금 화면에 담길지 모르겠습니다. 건물들이 높아요. 지금 배경을 싹 한번 보시면 대부분 8층이에요. 이거는 거의 아파트 수준이죠. 그러니까 오피스텔 수준.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막 7, 8층 뭐 10몇 층짜리 되는 게 다 대지가 100평, 200평 되는 오피스텔 이런 것도 있지만, 이제 관악구에는 소형 필지, 비교적 작은 필지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게 많죠. 자, 여기는 신림역 북측에 일반 상업지와 준주거지가 혼재되어 있는 그 블럭에 저희가 지금 나와 있고, 여기는 대부분 작으면 30평대부터 크면 한 7, 80평. 물론 이제 하필해서 100평 이상으로 개발하는 경우도 있지만 50평 전후의 그런 부지들을
주택을 이렇게 7, 8층 원룸 건물로 많이들 개발을 합니다. 여기서 용도는 제가 더 자세히 얘기를 안 할게요. 그래. 용도는 사실 저희도 봐도 모릅니다. 다 제각각이거든요. 이 친구가 말하는 지금 용도라는 거는 이 건축물의 용도가 농구장 오피스텔이냐 뭐 아니면 아파트냐 아니면 뭐 다중주택이냐 고시원이냐 아니면 근린시설이냐 교육연구시설이냐 이제 그거는 외관상만 보면 모른다. 대장을 떼봐야 된다. 그 말은 뭐다? 대부분 불법이다. 아니 원룸은 서울에 어디 가나도 있고 지방에도 있는데 왜 하필 여기가 더 임대 수익의 끝판왕이냐 했을 때 그 중에서도 임대 수요가 제일 많다라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어쨌든 이 수익률을 극대화하려면 조금 100% 합법으로는 좀 힘들죠.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 편법 플러스 조금 약간 아사모사 해가지고 좀 약간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조금 수월하다.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용도 지역이 소형 필지임에도 불구하고 준주거나 상업 지역이 많아서 그런 걸 건물을 짓기에 수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일단 이분이 뭐 단기 임대라든지 에어비앤비라든지 자체 사업화, 주거형 공간 대여업이죠. 그런 거를 직접 운영하실 수 있는 역량이 되기 때문에 여기를 골랐고요. 사실 가장 본질적인 건 땅이잖아요. 그 말도 안 되게 저렴한 가격에 나온 필지여서 제가 한번 강력하게 추천을 일단 드렸습니다. 동네 분위기 한번 볼까요? 네. 뒤에는 사실은 아직 개발 안 된 1, 2층짜리 단독 빨간 주택들이 있고 그쵸. 그 여기는 다 개발을 하면 이런 식으로 개발하죠. 뭐 다 상권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주택가다 보니까 1층에는 이런 식으로 필로티를 띄워서 주차를 놓고 2층부터 한 7, 8층까지 올려가지고 사실 다 원룸으로 이렇게 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상권이 사실 없진 않아요. 지금 우리가 걸어온 길이 조금 더 역에서 먼 쪽이어서 그렇고 이제 역에 가까워질수록 생활 밀착형 상권들은 잘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 잠깐 보여주면 쪽으로 나가면 이제 주택가인데도 이제 코너나 사거리 이런 데는 사실은 뭐 편의점이나 저런 슈퍼가 있고 그죠? 1, 2층에는 조금 이렇게 상권이 있죠. 그래서 이 주택가 안으로 들어온 다음에 여기서 조금 파생되는 길로 좀 들어가다 보면은 이 도로는 좀 약간 좁아지긴 해요. 그죠? 한 지금 딱 봤을 때는 한 4m 도로 돼 보이죠? 이제 일반 여타 지역에 가면 이렇게 좀 도로가 좁아지고 주택가로 오면은 대부분 그냥 다가구들이 많죠. 여기는 용도 지역 특성상 약간 이렇게 높은 건물이 많고 이런 유사한 지역이 또 어디가 있어요? 사실 은평구에 연신내역 인근에도 준주거지나 상업지에 보면은 좀 높게 올라와 있는 건물들도 있고 중상급지로 좀 가서 생각해보면 그 왕십리역 인근에도 이런 데가 많아요. 우리가 임장을 갔었죠. 네. 이런 데도 있고 그냥 실질적으로는 주택가의 분위기인데 땅의 용도가 상업지나 준주거였을 때 그 땅의 용적률을 다 뽑아 먹으면서도 그러면 연면적은 많아지는데 실제로 거기를 채울 수 있는 임차 수요는 주택에 대한 수요밖에 없으니까 원룸으로 많이 개발을 하는 겁니다. 옆에 보이는 주택 빼고는 전부 고층 건물로 원룸 건물로 개발이 됐고 사실 우리가 소개해드릴 문건은 지금 요 카메라 건너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끝에 지금 바로 여기 위치한 요 빨간 주택 요 물건이고 사실 요거는 저 뒷필지랑 해서 필지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저 뒷필지까지 묶어서 한 80평을 개발하려고 2020년도 6월에 한 시행업자가 매수를 해둔 거예요. 해뒀는데 지금 뒷필지랑 4년 동안 협상이 안 된 겁니다. 업자분들은 아주 소형 필지는 좀 재미없어 하시거든요. 그치. 개발 수익이 너무 작으니까 자기의 공수 들어가는 거 대비. 그래서 그냥 20년도 6월에 샀던 가격 그대로 실거래가 그대로 다시 되파는 물건이고 이 가격이 평당가로 치면 3천만 원대거든요. 이 준주거 지역이 여러분 23년, 24년도에 실거래가를 보면 개발 부지가 평당 4, 5천만 원대의 거래가 우수수 됐어요. 여기서 말하는 개발 부지라는 거는 개발이 되지 않은 이런 빨간 주택 같은 개발이 될 부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쵸. 근데 그거 대비 지금 30% 이상이 저렴하게 나온 거고 무엇보다 20년도 상반기에 샀던 가격 그대로 나왔다는 것 자체가 그래도 21, 2년도까지 한 단계 폭등을 했다가 좀 조정을 받았잖아요. 땅값이. 아무튼 그 상승분을 시간을 아껴서 다 먹을 수 있다. 시작부터 다 먹고 시작한다. 그렇죠. 그런 물건이어서 저희가 좀 추천을 강력하게 드렸습니다. 경매나 공매를 통해서 요즘 많이 좀 저렴하게 매수를 하시잖아요. 시장이 안 좋으니까. 그런 것도 좋긴 한데 지금 뭐 경매로 사게 되면 주택을 매입해야 되다 보니까 보통 법인으로 많이 개발을 하는데 그러면 취득세 이슈도 있고 대출 이슈도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저렴한 금매를 이렇게 찾을 수 있고 시행업자가 개발하려고 샀다라는 거는 그만큼 지금 딱 왼쪽에 보이는 이 건물대로 그냥 컨트롤 CV 하면 되거든요. 맞습니다. 네. 입지도 저희가 설명한 대로 했을 때 딱 정답지가 있는 하기만 하면 되는데 다만 업자가 하기엔 좀 작고 좀 저렴하니까 저희가 소개해도 드렸던 그런 의료자분 같은 일반인이 이렇게 했을 때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의 꿀팁을 드리면 업자분들은 진짜 작은 필지를 개발한다고 해도 한 50평짜리를 봐요. 그래서 이런 30평대 이런 필지는 거의 개인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온 걸 노려보시는 것도 하나의 팁이다. 말씀드려도 어차피 안 하시니까 푸는 겁니다. 근데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게 도로가 조금 좁아졌죠? 라고 저 초입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치. 소개해드리는 부지에 들어오니까 한 단계 조금 더 좁아지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 이게 이따가 사무실 가서 얘기를 드리겠지만 30에서 50cm 정도 약간의 도로 제척은 당할 것 같긴 해요. 여기는 이제 K9은 안 들어가고 미차 3 시리즈는 좀 들어갈 것 같아요. 그지? 제 거는 직각 주차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길 따라 한번 가볼까요? 그래도 이게 약간 막다른 도로일 수도 있잖아. 또
아니죠. 제가 또 그런 부지를 추천했겠습니까? 도로를 나오면 이거는 이제 그 주택가의 골목길이긴 한데 이게 뚫려 있어요. 그래서 대로변이랑 연결돼 있다. 바로 이렇게 불과 한 30m 정도만 이렇게 걸어 나오면 이제 이쪽이 그 남부순환로에 그 하나 평행하는 그 대로죠. 요 길을 건너게 되면 이제 당곡역이랑 북측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 그냥 걸어서 10m? 이것만 나오면은 바로 여기 뭐 성인용품점도 있고요. 아니 좋은 걸로 말씀해 주시죠. GS25도 있고요. GS25 한번 가볼까? 아니, 나오자마자 근데 여기 성인용품이 딱 있어요. 이거 봐. 영업 중이네요. 아무튼 여기 동네 분위기를 한번 봤고 날씨가 생각보다 좀 더운데 편의점 가서 물이나 한 잔 마시고 사주실 거예요? 네, 가시죠. 아씨 더워. 뭐야 여기? 나 편의점 들어왔는데? 피곤하네 갑자기. 아무튼 관악구 신림동 현장을 보고 왔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자세하게 땅에 대한 이제 스펙이나 필지의 컨디션, 그 다음에 결국에 이제 이분한테 그래서 돈이 어떻게 되냐, 돈이 어떻게 되냐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 여기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용도 지역은 준주거 지역이에요. 그래서 아까 보셨지만 인근에 뭐 8층짜리 건물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렇게까지 올릴 수 있는 지역이다. 그냥 이렇게만 이제 아십시오. 강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있는데 사실 뭐 내 맘대로 지으면 됩니다. 네, 내 맘대로 지으면 되고, 땅이 이제 30평으로 사실 조금 작기는 해요. 요거를 그 도로까지 같이 한번 볼 건데, 도로가 생각보다 좀 좁았잖아요. 그게 이제 보니까 도로폭이 3m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이제 도로폭은 4m를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치. 그래서 약간의 도로 제척이 있습니다. 아마 도로 제척을 받으면 지금 저희가 건축사분이랑 간단히 검토를 해봤는데 한 29평 정도 토지를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네. 그럼 그 기준으로 건축물을 어떻게 배치할 거냐, 1층을 필로티로 들어 올리는 걸 선택을 했고요. 준주거 지역이니까 그치. 어차피 일조권을 안 받고 층수를 올릴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가고 주차를 2대에 맞춰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차 2대를 그냥 이렇게 직각 주차로 꽂고 남동측으로 코어를 모는 형태로 그렇게 건축물을 예상을 했고요. 이제 엘리베이터는 장애인용 엘베를 해서 건폐율이랑 용적률을 해서 뺐고, 그 다음에 건폐율이 60%니까 30평이 60%면 18평. 18평. 그 도로 제척 때문에 한 29평 기준으로 하면은 한 17평 17평 정도. 후반 거기에 계단실을 좀 빼면 그럼 한 14평 정도. 14평 정도 남고, 이 관악구의 이 초역세권 지역은 사실 방이 거의 5평 미만이에요. 신축 건물들도 대부분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방을 3개로 쪼갰고, 층수 같은 경우에는 뭐 8층도 올릴 수는 있는데 그렇게 되면 주차가 3대로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7층까지로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1층이 필로티, 2층부터 7층까지 총 6개 층은 원룸. 그래서 총 원룸 개수는 18개. 네. 그렇게 했을 때 얼마가 나오냐, 사업 원가를 설명드리면 토지비는 10억 5천, 건축비는 11억 5천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한 부대 비용은 이 정도 했을 때 3억 잡았어요. 이거는 좀 여유 있게 잡았습니다. 왜 그랬냐? 사실 이게 준공 때까지 에쿼티가 한 8, 9억 정도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금융권 대출 외에 조금의 레버리지가 더 필요해서 저희 황금대지 대부 서비스를 PM 고객한테만 2억이나 뭐 3억까지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자 비용이 아무래도 금융권보다 높죠. 그게 이제 부대 비용에 산입되다 보니까 조금 사업비 대비 높아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25억 원 수준에서 진행을 하고, 이제 금융권 대출이랑 황금대지 대부까지 활용해서 레버리지를 총 18억 원 쓰면 이제 에쿼티는 7억 원 가지고 진행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사업집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물론 6억 있다고 상담은 했는데 뭐 1억 정도는 조금 더 땡길 수 있다라고 해서 타이트하게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걸 제안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제 대부를 활용하지 않으면은 한 10억 정도 있어야 할 수 있는 프로젝트긴 하죠. 맞아요. 7층 건물주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7층 건물주라 7억이 필요한 거구나. 그러면 대부는 갚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대부도 갚아야 되고, 사실 은행 대출도 일부 반공제가 들어가면 그렇죠. 사실 준공 후에는 담보대출을 남길 수 있는 한도가 조금 더 줄어듭니다. 그걸 대부분 전세를 맞추거나 반전세, 월세, 보증금을 받아서 상환을 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현금 흐름이 목표였죠. 한 달 전쯤인가요? 50대 노부부 사연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은 신탁대출을 활용해서 그냥 레버리지를 극대화하고 현금 흐름을 뽑는 방식으로 제가 모델을 짰어요. 방금 설명드린 일반적인 대출 상환해서 담보대출 남기고 대부도 갚고 이런 모델이 아니고, 신탁대출을 받아서 대환을 모두 친다. 자, 그럼 정리하면은 은행권 대출이 15억이 있었고 대부가 3억이 있었는데, 원래대로라면 이제 보증금을 받아서 이 대부 3억 끄고 이 15억 은행권 대출도 원래는 한도가 줄어드니 이제 그것도 보증금 받아서 해야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반공제도 안 하고 이 대부도 상환 쳐야 되니까 아예 그냥 준공 이후에 근저당 대출이 아니고 그냥 신탁 대출로 해서 반공제 없이 그냥 대출 한도를 더 끌어올린 거죠. 그래서 17억 5천만 원을 더 받아서 이 대부를 없애버린
내버리고 나머지 5천만 원은 진짜 조금씩 보증금을 받은 걸로 이제 엎어친 다음에 내 돈은 그대로 묶이면서 그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보증금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제 신탁대출이 돼 있는 물건이니까 전부 보증금을 500으로 잡았어요. 1000, 2000도 아니고 그렇죠. 그냥 무조건 보증금 500.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이제 9천만 원이 들어옵니다. 방이 18개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실투자금이 한 6억대에서 묶이게 된다. 만약에 이제 뭐 500에 50 정도 세팅하면 경매에 넘어가든 어쩐든 사실은 뭐 이 세입자가 거의 안전하다고 뭐 볼 수 있죠. 그냥 월세 안 내고 뭐 10개월 버티면 나가는 거니까 들어오는 세입자도 사실 뭐 크게 신경 안 쓰고 뭐 우리 입장에서도 뭐 500씩만 디파짓을 해놨기 때문에 뭐 그런 거는 좀 문제가 없는데 내가 만약에 이거를 수익률을 더 높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보증금 500도 안 받고 2달치, 3달치만 그렇죠. 받고 그래서 뭐 이렇게 단기 임대로 돌린다거나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죠.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신탁대출 금리가 이제 4% 후반 정도 되거든요. 경락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나는 경락 마사지 좀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한번 두들겨 드립니까? 자, 그래서 월 이자가 대략 700만 원 정도 나가게 되고요. 임대료는 대략 1,100만 원 정도. 아마 이게 방당 시세로 55 정도 잡은 건데 제가 볼 때는 60에 내놔도 충분해서 이거면은 그냥 무조건 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제 월 순이익이 딱 400만 원 남는 구조가 되고 금리가 내려간다고 하면은 더 증가할 여지가 있죠. 어쨌든 내 돈 6억 묶이고 400 남으니까 대략 연수익률이 거의 8% 정도 되는 아주 훌륭한 건물이다. 이거를 만약에 개인으로 하면 세금은 어떻게 내죠? 개인으로 하면은 요거는 임대소득세를 내긴 내야 됩니다. 이분이 이미 실거주택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무조건 과세 대상이고요. 법인으로 가면은 이제 법인세를 내겠죠. 그래서 세금 같은 경우에는 좀 감안을 하셔야 되고 어차피 우리가 월급 400을 받더라도 세금은 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법인으로 하면 법인으로 있는 돈을 배당이나 급여받는 방법도 있는데 그러면 세금을 또 내게 되는 거잖아요. 내긴 내죠. 그렇죠. 일단 가족법인을 만들어서 이걸 시행을 한 다음에 이제 법인 카드를 좀 활용하거나 절세를 하려면 이제 법인 안에서 하는 거죠. 만약에 그게 부동산 투자 법인이다라고 하면은 자녀분을 데리고 임장을 가세요. 데리고 가면서 자녀한테 뭐 먹을 것도 사주고 아까 그 현장에서 봤던 8층짜리 건물 몇 개 좀 보여주고 보여주고 저거 어때? 그러면서 이거 뭐야? 직원 교육이다. 얘도 주주잖아. 교육을 시켰으면 뭔가 이렇게 그 사기 복지, 증진 뭐 그런 거 해서 했다.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뭐 그 다음에 애가 만약에 신발이 필요해. 그 애가 막 울고 불어. 아 엄마 나는 세일러문 신발을 안 신으면 임장을 못 가. 그걸 사줘야 집에서 나가. 그렇지. 맞잖아. 아빠차 벤츠 아니면 임장. 그렇지. 벤츠 아니면 황금대제 TV는 합법적인 방법만으로 투자를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왜 이 물건을 추천을 했냐면 사실 이제 뭐 관악구는 원룸 수요는 문제가 없죠. 그만큼 젊은 인구가 많아서 단기 임대 수요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 사연자 분이 그런 거를 또 공부도 해왔고 또 몇 군데 운영을 해보셨더라고요. 요즘 30, 40대 젊은 분들이 굉장히 현금 흐름에 목말라 있어서 맞아요. 고시원도 열풍이었고 뭐 에어비앤비, 숙박업 되게 관심들이 많으시잖아요. 그걸 다 내 건물에서 할 생각을 하시면 좋고 이게 신축 건물인데 비록 이제 뭐 신탁대출을 많이 받긴 했지만 내가 관리하고 운영하면서 그렇게 현금 흐름 받다가 또 땅값도 오르고 하니까 그런 거 알짜 하나 있으면 사실 좋은 거죠. 그래서 자신 있게 추천드렸고 여러분 우리가 6억 정도 에쿼티면 사실 서울에서 가져봐야 한 4, 5층짜리 원룸 건물밖에 못 지어요. 그게 현실인데 이분은 일단 좀 어깨에 뽕이 들어갈 수 있게 제가 해드렸잖아. 그렇지. 7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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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베도 있고 그런 메리트도 있다. 그렇죠. 중개사가 아닌 게 이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아. 이거를 꼭 안 하셔도 돼. 안 해도 돼. 내가 뭐 수수료 받는 게 아니니까 오히려 중개사분들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잖아요. 각 지역별로 그 제휴된 중개사분들 특히 로컬들이 많이 있죠. 네. 그래서 오시면은 그 의뢰자분의 그냥 성향, 투자 목적, 나이나 자산 소득 뭐 이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해가지고 저희 판단했을 때 적합한 부지를 추천해드리고 필요하시면 이렇게 디벨롭 하는 것도 같이 봐드리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로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재밌는 사연, 좀 시사점 있는 내용이 있으면 한번 들고 와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